불박차는 직진할 거예요. 지금 직좌 신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네. 여기가 직좌면 건너편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이 있죠.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맞은편에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이 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어허, 다시 천천히 가는데 아우! 예, 피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신호 대기 중인 첫 차 뒤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번 사고 경찰에서는 불박차 가해자라고 그런대요. 정말 답답합니다. 불박차에 잘못 있습니까? 이건 투표해볼 필요도 없죠. 저걸 어떻게 피해요? 내 신호에 따라서 왔는데. 아무리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요 앞에 횡단보도 있잖아요. 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빨간불. 어린이가 여기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건너야지 요 뒤에 톡 튀어나오면 어쩌란 얘기입니까? 불박차 잘못 없죠. 근데 저 어린이 발등이 골절됐대요. 그럼 진단이 한 8주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요. 8주? 하여튼 뼈가 골절되면요. 최소한 6주 내지 8주, 경우에 따라 12주까지 나옵니다. 아직까지 진단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민식이법 위반, 진단 8주 내지 12주. 지금 큰일 났어요. 변호사님 저 어떻게 해야죠? 제가 잘못 있나요? 네, 잘못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경찰은 제가 가해 차량이래요.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되고 어린이 치료 다 해줘야 된대요. 저는 불박차 잘못 1도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 어린이는 학교 가던 중에 사고인지 학교에서 집에 가던 중에 사고인지 모르겠는데요. 시간적으로 볼 때 집에 가던 중? 네, 만약에 학교 왔다 갔다 하던 중에 그때 사고면은 학교 안전공제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해야죠. 자동차 보험사 치료비를 뭐 몇백만 원 또는 그 이상 나갔다가 나중에 무죄 나오면, 무죄 무혐의 나오면 다 환수 조치해야 되죠. 그래서 저 어린이 부모님은요, 건강보험 내지 학교안전공제로 치료받는 것이 그게 옳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거 민식이법 위반이고 애가 많이 다쳤어요. 이거는 재판받아야 돼요. 그런 상황이 아직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사고도 경찰에 조서를 작성했고요. 그리고 또 경찰에서는 불박차 가해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보세요. 경찰에 접수했고요. 조서 썼고요. 제가 가해자라고 그럽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예.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럽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불박차 잘못 전혀 없다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의견이실 거예요. 일단은 경찰은 차대 사람 사고니까 불박차가 잘못이다라고 한다는데요. 나중에 또 경찰도 또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요즘은요,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피해? 이건 도저히 안 되지. 아무리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경찰 자체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 요즘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번 사고도 그렇게 될 거로 봅니다. 근데 경찰이 혐의 없음 불송치를 하지 않고 만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보낸다면, 그리고 또 검사도 또 이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더 조심했었어야죠 하면서 법원에 기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죄 주장 열심히 해야 되겠죠. 무죄 주장 열심히 하는 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선 변호인은 아무 때나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국선 변호인 되려고 그러면 월 평균 소득이 270만 원 이하 그리고 또 무슨 몇 가지 그 조건에 해당돼야 되고 무조건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국선 변호인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는 알아서 하세요 그러거든요. 다행히 이분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입하신 모양이에요. 검사가 정식 기소한 경우 말고 검사가 약식 기소했고 판사가 약식 명령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옛날 거는 판사가 정식 재판에 넘기거나 약식 명령 안 하고요. 또는
약식 기소했는데 판사가 이건 아니야, 정식 재판 받아야 돼, 그렇게 넘기거나, 아니면 약식 명령에 대해서 검사가 정식 재판 청구하거나, 그럴 때만 변호사 선임비가 나왔고요.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한 경우는 옛날 작년 것까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한 경우도 나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 그랬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 경찰에서 혐의 없음, 내 운전 잘못 없다 끝날 것 같습니다. 저 불가항력이죠. 그러나 혹시 검사가 약식 기소하거나 또 정식 기소했을 때, 그러면 정식 기소했으면 어차피 변호사가 필요하고요. 또 약식 기소에 대해서 약식 명령이 나오면은 그럼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해서 무죄 주장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 사무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 전에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그 전 단계에서는 궁금한 거 언제든지 여기다 질문하세요. 그런데요, 운전자 보험이 지금 이분이 변호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데요. 이렇게 불안하고 답답할 때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운전자 보험은 없을까요? 제일 심한 게 제일 첫째가 사망사고죠. 둘째가 민식이법입니다. 요 두 가지의 경우에는 최소한 처음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그래야 이때 경찰에서 조사 받으셨는데요. 예, 나 변호사 선임해서 조사 받겠습니다. 그럼 변호인 입회해. 그러면서 변호사가 미리 이걸 어떻게 피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신호 받고 왔는데 여기 한 칸 한 칸 섰다 가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잠깐 서야 될까요? 여기서 잠깐 쓸까요? 여기 쓸까요? 쓰면 되겠죠. 그럼 한 칸 한 칸 쓰면 언제 가요? 뒤에서 찾아오는 빵빵빵빵 되는데요. 그리고 그래도 경찰관이 뭐라 그러면 그럼 도로교통공단에 한번 분석해 보세요. 아이가 나올 때 거리가 몇 미터인지, 그리고 불박차 속도가 얼마인지, 제한 속도 30을 지켜서 피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처음부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한 곳도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죠. 첫째, 벌금을 내줍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둘째,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을 지원해줍니다. 셋째,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벌금 내고 내가 잘못해서 형사합의하는 거,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되죠. 근데 지금처럼 내가 무진장 억울할 때, 그때 나의 억울함을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내가 억울한 경우는 아니라도 너무나 무섭고 어떻게 될지 막 그냥 그렇게 두렵고 답답하고 그럴 때, 그때 좀 법적인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초기부터 경찰 단계부터 그런 운전자 보험 나오면은 한 곳도 없어요. 그런 운전자 보험이 필요합니다.